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5살에 결혼을 한 40대입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편이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알바를 하면서 나만의 가게를 오픈할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났고 연애를 하다 보니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는 백화점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부모님의 우려에도 25살이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여유롭진 않았지만 둘이 벌어서 모으고 쓸 만큼은 되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린 부족했을 때 행복했지만 많이 넘치는 지금이 불행해졌습니다. 신혼 때는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다음날 아침을 준비해 놓고 오늘도 사랑해 라는 쪽지를 붙여두었어요.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저는 아침에 출근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기 전이면 퇴근하고 올 남편이 먹을 저녁을 준비해두고 출근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마침내 28살의 제 나름의 가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도 있었고 거래처도 있었고 단골도 많이 있었죠. 온라인 샵도 오픈을 했고 오픈마켓도 등록을 하고 정말 하루를 알차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수익도 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갈 즈음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축복할 일이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찾아온 임신과 출산은 조금 고민스럽긴 했습니다. 지금 막 탄력을 받아가는 사업이었기에 출산으로 인해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올까 걱정이 되었죠. 자기야, 나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아이가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도 돼.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아기인데 자기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아이를 낳고도 일은 계속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게 말처럼 쉬울까? 나도 내일이 아닐 땐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 어린애를 어디 맡기기도 그렇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 우리 생각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린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엄마가 도와주신대. 내가 고민이 되어서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도와주신다네.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시누이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희생 역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 역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긴 힘들었었죠. 도움을 받고 싶긴 했지만 어머님은 냉소적인 성격이었고 집안일에 능숙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어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겠어? 어린애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어머님 놀러 다니시는 거 좋아하고. 남이야? 손주인데 얼마나 잘 보시겠어. 그냥 물고 빨고 할걸?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임신 8개월의 아이를 어머님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 어머님에게 딱 1년만 봐달라고 하자. 그 뒤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지 말고 합가는 건 내가 퇴근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 그래도 9시는 될 텐데. 하긴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어머님 집 전세금을 합쳐서 아이 출산하고 2개월째 되던 쯤 빌라 3개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할란다. 자고로 집에서 우더르니 안방을 쓰는 거야. 애도 내가 데리고 자야 할 테니 이 방은 나랑 내 손주 방으로 한다.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출산하고 3개월째부터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은 안정적으로 크게 시작했고 특히 온라인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한 해에서 둘, 둘에서 셋으로 나날이 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을 그만둘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러다가 내가 스트레스로 먼저 저 세상에 가겠어. 손님은 손님대로 진상이고 점장은 점장대로 너무 갈구고. 그럼 다른 일 알아봐. 당장 그만둘 순 없잖아. 나 한 달만 쉬고 일 알아보면 안 될까? 엄마도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가 휴가를 좀 줬으면 하더라고. 그것도 그런 게 당신은 일주일 내내 바쁘고 나도 쉬어봤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이니 엄마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아. 남편은 한 달여간 쉬었다가 구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저 또한 일을 하긴 했지만 육아에 제대로 힘을 보태지 못한다는 죄송함도 있고 해서 남편이 구직을 하는 동안 어머님 여행이라도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나 유럽으로 여행 보내줘. 한 2주 정도. 네? 아, 왜 놀래냐? 여행 보내준다면서. 저는 제주도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주도는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그걸로 여행 보내준다고 생색내려고 했어? 너는 네 자식 봐주는 시애미한테 고작 제주도 며칠 보내주고 말려고 했냐? 그이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는 무슨, 아들이랑 다 알아봤어. 네가 결제만 해주면 돼. 참, 우리 딸이랑도 같이 갈 거다. 걔도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좀 쉰다니 같이 갈 거야. 그러면 아가씨 것도 예약해달라는 거예요? 어머, 그럼 나 혼자 가니? 나 혼자 어떻게 가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여행비는 본인이 내는 게 맞다 싶어서요. 너 기왕 생색 낼 거면 그러는 거 아니야. 좀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생색 내야 하는 거라고. 어머님은 시누이와 유럽 여행을 다녀온다면서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민은 했지만 처음 보내드리는 여행이고 그간 아이를 밤낮으로 홀로 봐주신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여행을 간 동안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았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구직을 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자기, 직장은 알아보는 중이야? 면접은 다니는 거고? 그게, 여보,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애 말이야. 내가 볼 거야 싶은데 내가 전업할까 싶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전업은 무슨 전업. 아이 때문에 어머님이랑 합간 거 잊었어? 집에서 아이 보는데 나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 나이 아이들이 부모랑 교감이 중요하다는데 너무 할머니 손에서만 자라는 것도 아닌가 싶고 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 요리도 재밌고. 그러면 합가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야지. 그럼 내가 당신 보고 애 보라고 하고 난 이랬지. 둘 중 하나가 벌어야 한다면 우선은 내 수입이 더 크니까.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도 나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한테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엄마가 일을 나가시겠다네. 애는 내가 보고 엄마가 경제활동을 한대. 엄마는 아이만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아, 미치겠다. 어머님이랑 짰어? 합갈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니 혹시? 그럼 우리가 합간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럼 분가한대? 점세금 뺀 돈을 여기다 다 보탰는데 어떻게 나가? 그리고 당신은 엄마랑 부딪힐 시간이 별로 없잖아. 엄마 주무시면 당신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래? 서운하게. 남편은 그날로 전업을 선언하고 어머님은 일을 하시겠다면서 직장을 구하셨습니다. 시누이 역시 이직을 해 출근을 했고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살아갔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머님과 부딪힐 시간이 많이 없긴 했지만 어머님은 한 번씩 너 이런 남편 없다. 마누라 내조하는 남편. 제 자존심 버리고 마누라 하고 싶은 일 하라고 희생하는 남편 없어. 알지? 나 우리 아들 저러고 집에서 아침만 메고 있는 거 너무 보기 싫은데 내가 아들이 하도 네 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고 하니 내가 참는 거야.
진짜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해. 알겠어? 남편이 날 위해 희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 덕에 제가 집안일을 신경을 쓰지 않고 일을 했던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말들을 서운하게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10년간 일을 하니 저는 제법 규모가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낳지 않고 남편은 10년간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 사이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님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고 시누이는 시집을 갔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외제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은 남녀의 역할이 바뀐 셈이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했고 남편은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당신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응? 무슨 소리야? 애도 좀 컸는데 나도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아, 당신 취업하려고? 응. 당신 회사에 자리 하나 안 돼? 공동대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갑자기? 아니면 직원으로 올려줘서 나 월급이라도 나오게 해줘라. 뭐 그 정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재산 다 당신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서 무슨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요즘. 이 차도 솔직히 내가 끌지만 당신 이름으로 뽑은 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끌고 다니는데. 나도 명함 갖고 싶어. 나도 그래도 영업 짬밥이 있는데 영업적 관리자로 넣어주던가. 어떻게 그래. 낙하산도 정도가 있지. 그게 무슨 낙하산이야?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낙하산이야? 당신 혼자 힘들 때도 있었잖아. 나라도 회사 시스템을 알아야 어려울 때 같이 고민을 하기라도 하지. 그때 당신 입원했을 때도 일 처리하느라 힘들었었잖아. 남편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설득에 고민을 하다가 얼마 뒤부터 남편과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했고 저 역시 남편이 언제까지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아이와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언변이 좋아 그런지 나는 회사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일도 제법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제법 긴 시간 동안 회사 일을 도우면서 제게 믿음을 줬기에 남편이 많은 부분을 같이 결정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글쎄 회사 돈을 횡령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모두 들통이 나고도 뻔뻔했습니다. 네가 날 대우를 해줬으면 내가 안 그랬지. 너 내가 애 보는 동안에도 은근 날 무시하고 생활비라고 쥐꼬리만큼 줬지. 그리고 회사도 그래. 공동대표도 아니고 뭐? 팀장? 그러면서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도 모르지. 내가 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뭐 있었냐? 당신이 전업을 하겠다며 그게 적성에 맞는다며 전업을 한다고 선언했었잖아.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쥐꼬리? 생활비 넉넉히 줬어. 그거 생활비야. 그런데 필요한 건 다 내 카드로 샀고 월에 200만 원 준 거 그거 거의 당신 용돈 아니었어? 그게 적었어? 당신 생활비 주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시누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마련해주고 내가 뭘 그렇게 당신한테 서운하게 했는데? 그게 지금 회사 돈 횡령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한테 그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을 안 해줬잖아. 회사는 회사고 우리 집 일은 집 일이야. 얼른 그 돈 다시 치워놔. 그리고 회사 그만둬. 회사 그만둘게. 그런데 돈은 없어. 남편은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놨더라고요. 자신도 자신만의 재산이 있어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버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아이를 보았다며 그동안 제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했냐면서 그동안 가정을 방치한 게 아니냐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위해 일을 했고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용돈도 드리고 사업이 안정적이어지면서 그만큼 남편이 원하는 차도 사주고 골프도 배우게 해주고 뭐든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네요.
나도 내 돈으로 사고 싶어. 그런데 꼭 당신은 내가 사줄게 하면서 꼭 날 무시했어. 잘 사는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돌려놓을 수 없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서 버팅겼고,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는 저에게 있다고 하는 통에 우리는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횡령으로 남편을 고소했고요.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뤘다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요구하더군요. 물론 남편의 노고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도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그동안 보내주었고, 더군다나 시누이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께서 돈이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5천만 원의 결혼 비용을 모두 내었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실 때마다 보내드렸고, 남편이 하고 싶다는 건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도 안 줬는데 네가 아쉬울 게 있어? 횡령권은 그냥 넘어가. 웃기지 마. 지금 딸은 저와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그간 못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회사 일을 조금 놓고 요즘은 딸의 학원을 라이딩하고 딸과 저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난 신혼 때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했던 날들이 있었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내가 잘못했던 건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지금은 딸만 생각하면서 딸이 받았을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